안녕하세요. 닥터리와 아이들의 닥터리입니다. 오늘 VON에서 아주 중대한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한번 읽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많고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뉴스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함께 곁들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자, VON 뉴스는 이렇게 말했죠. 지난 4월 21일부터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NPK 전 이사진이 모여 규명에 착수한 이래 4월 15일에 있은 21대 총선은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먼저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 같고요. 대규모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거 부정 전 메커니즘이 설명되었다는 거죠. 선거 이 조작에 대한 디지털 일렉션에 대한 조작이 프로그램상으로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게리맨더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증거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전 과정에서의 모든 증거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메커니즘이 이미 로이킴이 그 Follow the Party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또 프로그래머들이 그 로이킴의 게리맨더링을 증명했던 과정을 그대로 프로그램을 재현시켜 봄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설명이 되었다는 거죠.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설명, 증명이 대부분 다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각 단계별로 적절한 증거가 모두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 단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메커니즘의 모든 단계,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심는 단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 표가 이동하는가 하는 단계, 조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표를 맞춰놓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표를 맞춰놓기 위한 조작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에서 박스를 넣는다든가 새로운 표를 넣는다든가 빳빳한 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었죠. 그 전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요, 다운로드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모든 장비들이 이미 선거 장비에 들어가 있었고 파일을 이용했고 백도어를 이용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용됐다라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단계마다 다 증거가 발견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선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증거들, 또 어떤 방식으로 표가 나왔는지,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되었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증거가 다 발견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됐으면 당연히 이 선관이나 정부나 어떤 조사 기관이나 대법원이나 다 나서서 빨리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슈화하는 것을 아주 봉쇄하는데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자를 구속한다든가 소송 절차를 지연해서 대법원은 일부러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언론은요, 비정상적일 정도로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8.15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주 간단한 보도밖에 없었고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았던 블랙 시위들, 전국에서 발생했었던 그 블랙 시위들에 대해서도 이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을 일궈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는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으며 왜 대법원은 이것을 갖다가 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며 또한 이 언론들은 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을까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고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고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것이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고 보도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우린 부정선거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격인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확실히 부정선거이다라고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는 이유도 또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들을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곧 산업이 결정적인 타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를 갖다가 막 검사 수를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확진율이라든가 조사 수, 환자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것은 검사를 많이 함으로써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끔 하는 그러한 작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2차 유행까지는 아니어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한국도 아마 그런 추세인데다가 그런데다가 또 조사 수를 늘리니까 검사 수를 늘리니까 더 많이 빨리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2.5단계 거리두기, 좀 있으면 3단계 거리두기 하면 이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이 와서 경제가 또 무너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코로나 공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4.15 선거가 부정선거 이슈화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이용해서 이슈를 덮어버리고 공포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차이나 머니와 정부 머니로 지탱되는 언론들의 침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메이저 언론들은요, 이 중국의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 있고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든 언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누가 신문을 많이 보지 않잖아요. 또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시청률이라는 것도 아주 높은 그런 방송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해외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없으면 언론사 운영 자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 공산당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 차이나머니 중국 돈을 받아먹은 언론사로서는 중국을 그렇게 까기가 쉽지 않은 거죠. 더구나 정부의 돈을 받고 있다? 정부를 직접적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언론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 정부의 권력에 이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왜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느냐,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손으로 조작하는 부정선거 이러던 것이 아니고 디지털을 이용한 하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뒤를 수습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 테크놀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들이 해결할 자신이 없는 이 우파, 해결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능력하고 분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좌파에서는요, 우파가 분열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파 스스로가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파는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아라. 부정선거 증명도 못하는데 왜 그거를 자꾸 말을 해가지고 역공을 받느냐. 다른 것들로 하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용기가 있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단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이제 분열할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우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정치권에서는 미통당이 그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요. 또 같은 이 시민 단체나 애국 시민들 가운데서도 분열이 또 있는 분이 있고요. 어쨌든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선거 해결은 신진들의 몫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에 있는 이 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신진들이 가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전진하는 사람들, 새롭게 전진한다는 게 신진이잖아요. 새롭게 나와 전진하는 그러한 집단, 그러한 무리, 그러한 애국자들, 그러한 지성인들, 이런 분들이 자꾸 더 나서줘야 돼. 더 많이 합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대 신설, 부동산 정책, 검찰 인사 등과 같은 파행이 큰 이슈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슈와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검찰 인사는 직접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검찰을 그냥 거의 부정선거 조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부동산 정책 의대 신설을 무리를 일으켜가면서까지 아주 빠르게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도 이걸 덮어버리고 부정선거를 덮어버리고 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부정선거를 완전히 무마시켜 버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대해야 된다는 거죠. 연대했을 때 그 힘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 대 중국 같이 미국과 중국 신냉전 시대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이해하고 미국과 일본과 공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편에 서서 1대1로에 참석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가갖고는 절대로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도움을 받아야만 부정선거 밝혀집니다. 우리 국내의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우파, 일본 우파는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이미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려면, 우리가 공조를 하려면, 중국과 대항해야 하려면 이 정부가 정말 친미를 하면 쉬울 텐데 친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민단체의 차원이나 국민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미국, 일본과 자꾸 연대를 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온오프 1인 시위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1인 시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대대적인 규모로 하는 1인 시위가 벌어져야 되고요. 온라인 상에서 여론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 검색하는 구글 검색 그런 부분이라든가 온라인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SNS를 이용한다든가 등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공영방송도 중요하지만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른 종류의 SNS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론전을 펼치고요. 해외에 많이 알리는 그런 전략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일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체계적으로 일하려면요. 맡은 부분, 어떤 파트가 있어야 되고요. 디파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 파트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합쳐 모아서 인서클을 구성해야 됩니다. 인서클 안에서 비밀리에 우리 작전과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정선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아는 사람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저 역시도 부정선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한 명에게라도 한 명이 모여서 큰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명 한 명 모여진 집단을 통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일본과 미국과 그 모든 해외에 있는 나라들과 다 동조하면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랬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이 이슈가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점점 거대하게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야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슈가 나와도 부정선거는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 저도 너무도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리려니까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여러분의 결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